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음 맞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를 집필한 윤문희 작가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뵈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뵐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느낀 감정은요, 저 자신의 내면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를 집필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책을 2017년도에 출간을 했는데요. 리더십 과정에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3년 안에 반드시 여러분 앞에 책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 꿈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접어놨 꿈이었는데 그 꿈이 제가 접어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죠. 엄마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는 쓰면 굉장히 저 자신에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척하는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도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신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꿈이라던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 눈밖에 난다든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척하는 삶에 익숙하다 보면은 사실 그 척하던 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아까운 시간을 소비한 것에 대한 또 자기 비하가 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꼭 살지 않아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집필을 했거든요.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도움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부분들을 책 한 권에 담기는 사실 너무 역부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 어려움이 사실은 주변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생각이 길면 길수록 사실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동력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 두려움 속에 붙여가다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 자체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두려움이 란 존재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움은 허상이거든요. 실체가 전혀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정작 내가 나아가야 할 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도 그걸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만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알게 되고 특별히 그거보다도 그 이전에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물고기가 못해 나와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크거든요. 모든 삶이 두렵고 또 그 모든 삶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뛰고 걷고 날고 하는 동안에 물고기는 무태 있기 때문에 날고 뛰고 걷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기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태서 자기의 역량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마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도 살면서 그런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을 정확히 찾았을 때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죠. 저도. 물고기가 이제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그 어려움이 사실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거나 내가 발을 잘못 디뎠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온통 너무나도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물고기로서 무태 있는 동안 그것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고 더 많이 좌절했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저 자신을 갖다 굉장히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지금 처한 그 현실이 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심리 상담을 사실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 심리 상담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용기 내서 상담을 의뢰한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담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의 7, 80%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모든 삶이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가장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모르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는 없고 상대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 모든 원인이 나는 아니고 상대방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그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상처나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관계 문제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는데, 근데 그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듣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지 말할 수 있는 기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하소연이 대부분이거든요. 뭔가 막 내뱉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역할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관계에서든 불협화음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은 집안에서도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나 생각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향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알기라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상대방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방법으로 나를 대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들이나 행동에 대처하느냐,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모든 잘못이 네 탓이다, 남편 탓이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속상한 것도 너희들 탓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내담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 직면이라는 단계에서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그 대신 그 사람과 나의 다른 면, 왜 다른지를 먼저 살펴봐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내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